뉴저지주의 공립교 가을학기 개학 이후 타운스리버 학군에서만 900건이 넘는 격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주의 내일 없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 명령이 다음 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내 병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의료 종사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해고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시 교내 보건요원의 경우 전체 5,000명 중 74%만이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제2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엑스포는 내일까지 아메리칸 dream몰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런김 미국주 하원의원이 주 정부로부터 요양원 코로나19 희생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피해자를 위한 정의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밤새 뉴욕시에서 단 4시간 동안 무려 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유명 유튜버들의 채널을 폐쇄하고 약 13만 개의 콘텐츠를 차단하는 등 본격 검열에 나섰습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팝 컨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팝 컨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달러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달러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달러와 트로피,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달러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도 흑침대 퀸 사이즈 3,400불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불 상당, 은상, 진주 목걸이 800불 상당, 동상, 링크 목도리 500불 상당,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불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 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H마트 특별 후원과 황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우단 모피,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 더 한복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에서 6번째로 큰 학군인 타운스리버 교육구에서 가을학기 개학 이후 발생한 격리 건수는 무려 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학군은 지난 5월 뉴저지 주 정부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에 반대했던 교육구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탐스리버 학군은 개학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약 900명에 달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이 격리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학군에는 약 1만 5,500명의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서 218명의 학생과 33명의 교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 학생 864명과 교직원 26명이 추가로 격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탐스리버 학군 학생 14명 중 1명은 격리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새 학년도가 시작되고 2주가 지나도록 이 학군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지난 20일에야 겨우 찬방 과열을 막기 위해 선택적 지침으로 시행하는 등 느슨했던 교육감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탐스리버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에게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코로나19 통계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건수는 지난주 화요일 기준 39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약 일주일 동안 폭등해 어제는 219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탐스리버 학군이 포함된 오션 카운티의 교내 감염 건수에는 없음이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오션 카운티 보건국과 뉴저지주 보건국은 탐스리버 학군의 사태를 인지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협력해 사태 진정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학군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네일업소들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다음 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는 오는 10월 3일 전까지 네일업소 내 환기시설 설치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조치는 지난 2016년 10월 3일 발효돼 이날 이후 새롭게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한 신규 업소는 즉시 적용됐으며 기존 업소는 유예기간 5년을 받아 2021년 10월 3일까지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는 다음 주 10월 3일 전까지 네일업소 내 환기시설 설치를 마쳐야 하며 환기시설 설치 공사를 마친 네일업주는 반드시 전문가가 서명한 환기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환기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인스펙터들의 방문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며 반드시 환기시설을 설치해 단속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구조적인 이유로 환기시설 설치 공사가 쉽지 않은 맨하탄 고층 건물 소재 업소 등은 아직도 절반 가까이가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환기시설 설치 경험이 있는 건축 등 여러 공사 업체들을 소개해 환기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발효된 5년 전 환기시설 설치 공사비는 6만에서 10만 달러에 달했지만 현재는 2만 달러 내외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편 네일업소에 대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는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 유해한 오염물질과 연기, 입자 등을 환기시설을 통해 배출해 고객과 직원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으로 지난 2015년 네일살롱 작업 환경 안전을 위한 시설 기준을 정의한 국제기계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뉴욕주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 마감 시한이 지난 27일로 종료된 가운데 주내 병원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의료진 대상 정리 해고를 본격 단행하고 있습니다.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은 화요일 병원 내 근무자 250명에게 코로나19 방역 관련 규정 미준수로 인해 더 이상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버플로에 있는 이리 카운티 의료센터도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진 30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비필수적 수술을 중단하고 다른 병원에서 오는 중환자실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큰 민간 병원인 노스웰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24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병원은 백신을 거부하는 직원 200명에게 무급 정직 조치했습니다. 이 병원 직원의 백신 접종률은 93%입니다. 뉴욕시 국립병원은 백신 미접종 의료진에게 무급 휴가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들도 백신을 접종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시 국립병원 의료진은 92%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기준 병원 직원의 92%가 최소한 1회 접종을 마쳤습니다. 수요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한 직원은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백신 거부 의료진들은 병원 측의 강경한 해고 조치에 반발, 작년의 팬데믹 영웅들이 올해는 해고당했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티 호쿠 주지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의료 종사자들은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백신 거부 의료진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나레 항공도 최근 코로나19 백신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원 593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나레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사안에서 전 직원 중 99%가 예방접종을 받았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분리시킬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교내 보안요원의 경우 전체 5,000명 중 74%만이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고 조치됩니다. 뉴욕시의 교사, 교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뉴욕시경 학교 안전요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 74%만이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이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이 금요일 오후 5시까지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아직 백신 접종을 받을 시간이 남아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들이 해고될 경우를 대비해 다음 주부터 대체 인력을 고용하고 교대 근무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주 학교 안전요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12시간 교대로 일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데모쉐이 뉴욕시 경찰청장은 25%의 미백신 접종자들의 접종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레고리 플로이드 노동조합 대표는 요원들에게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시 전역 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시행을 앞두고 연방항소법원이 잠정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제동에 걸린 바 있으며 항소법원은 27일 잠정 중지 가처분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현재 전체 교직원 13만여 명 중 87%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았으며 16,900명은 아직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경우에도 7만 8천여 명 중 91%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받아 약 7천 명이 미접종인 상태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협회가 주최하는 제2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늘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에 있는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개막됐습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명근 전 뉴저지 경제인 협회장인 인구 클래프 시의원, 박영관 전라북도 해외 자문위원, 음갑선 뉴욕 한인회 차석 부회장 등 한국과 북미주에서 온 100여 명의 경제인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제2회 비즈니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홍진선 뉴저지 경제인 협회장은 개막 인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K-프로덕션의 우수성을 미주에 알리는 뜻깊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돼 바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패션 의류, 뷰티 헬스, 건강식품, 주방, 전자, IT, 미디어, 인테리어, 디자인 문구 관련 40여 개 회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코리안 브랜드 회사들만, 업체들만 참여했고요. 저희 앞으로는 올해 저희가 작년보다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실은 시도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K-팝 댄스 컨테스트도 저희가 이번에는 같이 준비를 했고요. 내년에는 3회 때는 더욱더 더 많은 한국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수료 없는 송금회사 와일버리, 농업회사 법인 독도무역, 제과회사 킴보 스낵 등 10여 개 회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들 회사 관계자들은 행사장 내에 자사 상품을 소개하는 다양한 부스를 설치하고 바이어들과 수출, 수입 관련 상담을 벌이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카비즈 엑스포에 참여한 이유는 저희의 기업 송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개인 투 개인 송금은 지금 2년 정도 지나고 누적 송금액은 2억 불 정도 돼 있지만 저희 기업 송금은 이번에 런칭하였습니다. 런칭하여서 이번에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 여기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만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1년 수수료 면제를 홍보하려고 왔습니다. 경제인협회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10여 개 회사를 대신해 해당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고 미주 업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일까지 진행되며 뉴욕, 뉴저지를 둘러볼 수 있는 투어 기회도 갖게 됩니다. 올해 저희 기획 상품이 많습니다. 저희 와인 샴푸,
그다음에 비열 샴푸 또는 머리 헤어 손상에 대한 특이한 제품들, 그리고 또 발 마사지 기계들, 너무너무 특이하고 신기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행사는 오늘 수요일과 내일 30일 목요일 이틀 동안, 내일 또 저희도 지금 K-팝 파이널 컨테스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지나가시는 길에 방문해 주셔서 또 저희 격려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사장인 어메리칸 드림몰은 미국 최대 규모의 쇼핑몰 중 하나입니다. 총 320만 평방피트의 대지에 들어선 쇼핑몰 내에는 450여 유명 상품점뿐만 아니라 실내 스키장, 워터파크, 테마파크 등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런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앤드루 코모 전 뉴욕주 정부의 요양원 코로나19 사망자 은폐 및 대처 실패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정의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은 4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자 보상 기금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뉴욕주의 공중보건법 및 민사관항법 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런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요양원 옹호단체, 권익옹호단체, TV 호스트 제니스 딘, 변호사 등과 결집해 캐시 호컬 현 뉴욕주지사 사무실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일명 요양원 피해자를 위한 정의 법안을 공개했는데, 이 법안은 팬데믹 기간 요양원에 대한 주정부의 코로나19 대처 실패로 불필요했고 예방이 가능했던 수천 명의 노인들의 죽음을 초래한 것에 대해 뉴욕 주정부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단체에 재정적 책임을 묻도록 고안됐습니다. 주로 해당 내용과 관련해 뉴욕주의 공중보건 및 민사관행법 등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먼저 공중보건법을 수정해 요양원 코로나19 희생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불필요한 입소자의 사망이라는 과실에 대해 요양원 측이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고 면책특권을 모두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재정법을 수정해 요양원 코로나19 희생자 보상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40억 달러를 조달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 발효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요양원 코로나19 희생자가 부상 또는 사망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사관행법 및 규칙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안은 통과 즉시 발효되고 2035년 1월 1일까지 유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롱김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코로나19 환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준비되지 않은 열악한 요양시설로 보내버렸던 당시 주정부의 무모한 대처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며, 또 주정부가 요양원으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법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막아 미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Accountability is about being honest about what happened. Right now, they're not being honest and transparent of the mistakes. And secondly, it's about the policies. If Governor Hochul is relying on the same system, the same lobbyists, same industry people that wrote the bad policies in the first place, nothing will change. This is the moment where we can actually change the way we take care of our older adults. And this is something that resonates very deeply with Korean Americans and Asian Americans. But for the last 30, 40, 50 years, this state, this country has gone the other direction. The older you are, the poorer you are, the more you become a burden on the community and society, and they don't want to take care of you. That's not right. What our legislation solution is doing is strengthening the rights of patients and seniors in nursing homes. What they're doing is strengthening the rights of the hospitals, so they don't have to worry about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They're waiving all the requirements to give them a pass. And that's what got Cuomo into trouble in the first place. And I'm hoping that's not what Kathy Hochul will be doing moving forward. 뉴욕주 보건당국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보고서에서 6월까지의 요양원 사망자 수를 3분의 1 가까이 줄인 6,432명으로 최종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제 요양원 사망자 수는 15,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오모 주지사 측근들이 통계 수치를 조작한 이유는 당시 뉴욕주에서 발생한 요양원 사망자 수는 다른 주에 비해 50%가 넘는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었고, 게다가 요양원 수용자 사이에서 코로나가 확산한 배경엔 퇴원한 노인 환자들을 격리 없이 요양원으로 복귀시키도록 한 쿠오모 주지사의 책임이 컸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밤새 뉴욕시에서는 단 4시간 동안 무려 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 5명이 총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밤 7시경 뉴욕시는 브루클린 지역을 시작으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 4시간 동안 무려 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첫 번째로 브루클린의 한 학교 보도 앞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채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한 20대 남성이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이곳에서 3마일 떨어진 클린턴 힐의 게이츠 애비뉴에서 가슴에 총을 맞은 17세 소년도 발견됐습니다. 각각의 두 피해자 모두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어 밤 9시경에는 어퍼웨스트 지역의 웨스트 89번가와 암스테르담 애비뉴에 있는 와이즈 하우스의 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만 총 2명의 총격 피해자를 냈는데 센트럴 파크까지 도망갔던 한 40대 여성은 손에 총상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20대 남성 피해자는 암스테르담 애비뉴를 따라 도망가던 중 가슴에 총을 맞고 길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적어도 12발의 총알이 발사됐고 총 한 자루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총격 피해자가 있는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특히 사건 발생 시각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한 남성의 주소지가 총격 사건이 시작됐던 와이즈 하우스인 것으로 보아 해당 남성도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인 오후 11시경에는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에서도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남성이 왼쪽 다리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의 총기 난사 사고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저소득층의 수입이 급감하는 등 스트레스가 팽배해진 상태에서 갇혀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총기 폭력 사건 등 범죄가 급폭등하고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따른 공권력 위축이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그 수치는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의 총격 사건 중 절반가량은 코로나로 활동이 제약됐던 마약 조직과 연계된 갱단의 활동 복귀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지금까지의 뉴욕시 총격 사건은 작년 동기 대비 3% 증가했고 희생자 수도 0.5%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유명한 활동가들의 채널을 폐쇄하고 모든 백신 반대 콘텐츠 차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튜브는 유명 안티 백신 의사인 조셉 머쿨라 등을 포함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변호사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 유명한 백신 반대 운동가들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머쿨라는 코로나19 백신은 의학적 사기이며 전염병을 예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 코드를 변형시키고 스위치를 끌 수 없는 바이러스 단백질 공장으로 바꿔놓는다고 주장해 비영리 단체 사이버 증오 대응센터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를 퍼뜨린 12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지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는 백신 반대 콘텐츠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당국에 승인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백신이 효과가 없거나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동영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측은 백신이 위험하다거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자폐증이나 암, 불임 등을 유발하고 마이크로칩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거할 것이나 백신을 접종한 후 경험한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허용하고 백신에 대한 과학적 논의와 백신의 역사적 실패나 성공에 대한 포스팅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간 전문가들은 유튜브를 통한 안티 백신 콘텐츠의 인기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인명구조 백신에 대한 회의론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7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습니다. 당초 유튜브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오픈 플랫폼을 유지하는 게 언론의 자유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콘텐츠 검열 활동에 반대해왔으나 미디어가 백신 회의론을 포함해 사회적 병폐에 관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면서 정책 변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유튜브의 고위 관계자는 유튜브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 차단에 집중했다며
잘못된 주장 또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금지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연방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과 국가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단기 정부 지출 예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상원에서 진행된 단기 정부 지출 예산안에 절차적 동의를 얻기 위한 표결은 찬성 48, 반대 50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안 처리에는 최소 60표가 필요했지만 공화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2명이 전략적으로 기권했습니다. 지난 21일 하원을 통과한 단기 정부 지출 예산안은 2020-2021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 처리 시한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전달하고 국가 부채 상한선 설정을 2022년 12월 16일로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올해 초부터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여 국가 부채를 늘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왔다고 비판하면서 국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국가 부채 상환을 확대하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8일 국가 재정이 바닥나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셧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는 10월 9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가 열립니다. KBTV 주최로 열리는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은 접수 마감일인 어제까지 45분이 신청을 마쳤으며 10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뉴저지 하남 노래방에서 예선전을 치르게 됩니다. 예선을 통과한 18분이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뉴 오버팩에서 펼쳐지는 추석 대잔치의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 결선 무대는 대한항공, 노아뱅크, H마트가 후원하며 황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우단 모피, 야엘 성형 화장품, 마영의 순대, 더 한복 협찬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지난해 겨울에는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지만 올해 독감 시즌의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절성 독감은 인간, 포유동물, 조류에게서 발생해 세계를 순환하는 바이러스 집단에 의해 발생하며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 10월과 5월쯤 시작됩니다. 돌연 변이와 확산 등으로 독감 백신은 해마다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다음 달 시작될 북반구의 올해 독감 시즌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년도 독감 시즌이 실종되면서 데이터가 부족했던 터라 올해 유행종 예상이 적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독감 백신은 코로나19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낮은 편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70%, 고령층에는 50%가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사 파이저와 모더나는 메신저 리보핵산 기반의 독감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인 4명 등 8명을 숨지게 한 조지아주 애틀란타 총격범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총격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은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정식으로 무죄 입장을 밝혔습니다. 롱에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가중폭행, 테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후 5분 만에 법정을 떠났습니다. 다음 재판은 11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샵 한 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모두 8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4명은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롱은 지난 7월 27일 체로키 카운티에서 아시아계 여성 2명과 백인 남녀 등 4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